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뜨거운 시간에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네. 어저께 이제 시험을 마치고 나서 수원 FC랑 포항 스틸러스 경기를 봤는데 재밌어가지고 이제 좀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이제 어저께는 수원 FC가 이제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대체로 모든 이슈는 이제 이승우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몸놀림과 번뜩이는 움직임, 거기다 이제 환상적인 골까지 넣으면서 되게 이제 화제의 중심에 섰는데, 사실 화제의 중심에 선 거를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어야 그 조회수를 이렇게 많이 받고 유튜브에서 수익도 나고 할 텐데,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영상 제작력은 뭐 사실상 없죠. 그냥 여기서 이제 항상 보면은 최소 투입으로 만들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또 이미 많은 분들이 다들 만들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승우 선수가 들어와서 이제 그 이수빈 선수의 어떻게 보면 퇴장을 이끌어냈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수원 FC 쪽으로 많이 넘어가게 됐는데, 그거 전에도 재밌었던 장면들을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던 그 콘셉트가 포항 스틸러스는 넓게, 수원 FC는 좁게,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참 제가 준비했던 그 콘셉트대로 잘 됐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이수빈 선수가 퇴장 당하고 수원 FC가 수적 우위에 섰을 때, 그때가 되니까 반대로 포항 스틸러스가 좁게, 수원 FC가 넓게 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서 가다 보면 그 어떤 경기 자체가 90분이 막 기승전결이 완벽했습니다, 이런 얘기들보다는 축구는 조금 이런 게 있군요, 축구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이런 거군요,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몇 장면만 보여드리면 경기 어떤 콘셉트 같은 걸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핸드폰에 적어놔가지고 이 장면인데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좁게랑 그 넓게라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좁게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수원 FC 선수들이 여기 지금 이 안에 10명이 다 들어와, 그러니까 필플레이 10명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중앙을 중심으로, 여기 발 보이시죠? 발 안 보이네요. 여기 지금 이쪽에 지금 중앙 수비 3명이 숨어 있어요. 이쪽 뒤에 여기에. 그래서 이 10명이 굉장히 좁게 촘촘히 간격을 유지하고 경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보이시죠? 여기 10명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중앙 쪽에서 그 항상 위협적인 공간들이 나오니까 이쪽을 공간을 안 주기 위해서 틀어잡는 게 수원 FC의 수비 컨셉트인 거죠. 이게 생각해 보시면 포항 스틸러스는 굉장히 공격적인 팀이고, 이렇게 압박도 강하게 걸고 막 과감하게 크로스 시도하고 측면부터 돌파 시도하고 이런 팀이기 때문에 수원 FC로서도 일단은 본인들이 그 수비가 다소 불안한 감도 있으니까 일단은 중앙을 잘 좁혀가지고 수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역습하는 형태를 좋아하는 팀이잖아요, 수원 FC는. 예.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본인들의 컨셉트를 잘 구현하려고 하면 첫 번째가 이제 이 수비를 좁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어저께는 이 대응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뭐 수원 FC가 뭐 이런 것만 잘합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번 시즌 내내 이렇게 해왔으니까 특별한 게 없는데, 제 생각에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포항 스틸러스 공격 전개가 과거에 이제 팔로세비치가 있을 시절, 그 시절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최영준 선수도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뛰고 공격에도 가담을 잘하는 선수고 원터치 돌려대는 것도 되게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수비만 할 줄 아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다음에 이제 팔로세비치 자체도 공을 잡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포항의 미드필더 구성이 좀 바뀌어 있죠. 신진호 선수랑 이수빈 선수가 좀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 두 명의 미드필더가 이제 전형적인 약간 이제 제가 그런 말은 좀 싫어하긴 하는데 투보란치 느낌으로 수비형 미드필더 두 명을 뒤에 두는 형태인 것처럼 콘셉트를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포백에 수비형 미드필더 두 명을 두면 뒤에가 6명이란 얘긴데 그게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질 수가 있죠.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제가 넓게라고 했던 거의 그 핵심인데, 이 풀백들이 굉장히 넓게 서요. 여기는 윙포워드들이 넓게 설 때도 있는데, 윙포워드들은 요 안쪽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수원 FC가 좁혀서면 여기를
완델손이 들어오면 박민규 선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임상엽 선수는 신세기 선수가 지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사이드백들이 넓게 섰을 때 이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이 앞 공간을, 이 좁혀진 공간들을. 예.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윙포워드들이 제어를 해주던가. 근데 이것까지 제어하러 내려가면 여기가 너무 수비가 6명까지 늘어나거든요. 손FC가 지금 제가 여기를 공간 준다 그러는데 여기를 지금 이승우가 가서 메워줘야 된다 그러면, 혹은 이쪽을 김승준 선수가 이렇게 메운다 그러면, 그런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없어지니까 패스길이 이렇게 나버리겠죠 이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콘셉트가, 수원FC는 어떻게 보면 이 풀백대로 올라오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버려에 가까운 거예요. 공이 들어갈 때까지는 버려. 일단 우리는 중앙 막는다. 여기 들어오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셉트가 수원FC는 좁게, 포항은 넓게 라는 게 이제 여기서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개를 잘 보시면 계속 여기 있어요. 이 두 명은 잘 보시면. 그죠? 절대 안 나갑니다. 근데 나가면 좀 늦게지만 쫓아가요. 그리고 이제 포항은 넓게인데 요걸 어떻게 쓰냐면,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빌드업, 이제 잘 안 되는 팀들이 이렇게 돌잖아요. U자 형태로. 이렇게 느리게 가면 이 선수들이 또 10명 유지한 채로 다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대형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포항이 잘하는 게, 신진호, 이수빈을 쓰는 이유가, 이제 그 궁합이 맞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두 명이 뒤에 머물러 있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대신에 이 두 선수 다 뭐가 좋습니까? 롱킥이 정말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단번에 넘기는 거죠. 빠르게. 단번에 넘어가진 않는데, 여기서는 안 넘어가는데,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굉장히 좌우로 많이 뿌려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그랜트를 거쳐서 이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 심상준 선수 위치가 완전 사이드 넓게고, 그 다음에 이 위치가 굉장히 공격수 못지않은 위치까지 올라와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투블란치를 세워놓은 게 있고, 이 패스기를 내기 위해서 이 중앙 쪽에 수원FC는 패스기를, 중앙 쪽 패스기를 막기 위해 모여 있으니까 요 길은 나는 거죠. 지금 이 길은. 근데 지금 이제 이쪽에 들어가면 그때는 안 막을 수가 없으니까 오죠. 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콘셉트라고 보시면 돼요. 넓게와 좁게 콘셉트가. 네, 이 장면을 보여드리면은 이 전체적인 콘셉트를 가장 이해하기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좁게죠. 지금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손FC가. 그죠? 근데 이거를 넘어갈 때 보면 여기도 그랜트긴 한데 아까랑 똑같죠, 전개 방식이. 근데 이제 여기서가 중요한데, 지금 여기 마무리가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넘어갈 때, 자, 여기가 지금 보니까 벌어져 있죠, 아까랑 다르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빠르게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이게 방금 그랜트가 이쪽에 딱 들어가가지고 패스가 들어가니까 여기든 이쪽을 제어하러 나올 수밖에 없고, 아까 여기 있던 선수들이 다 여기 모여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여기 있던 선수들이 빠르게 전환이 돼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촘촘했던 형태들이 각자 움직이는 속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종종 설명드리는 게, 남자분들 행군할 때, 군대에서 행군할 때 앞에서 한 발 안 움직이면 뒤에 가면 막 뛰어야 되잖아요. 뭔지 아시죠? 행군 해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 이동하는 속도가, 오차 범위가 조금씩 늘어나면 여기 서 있는 선수가 4명 5명이 되면 그게 한 1m 2m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전개해서 빠르게 크로스를 올리면 그 빈틈을 이용할 수 있고, 느리게 이동해서 느리게 가면 그때는 이제 서로 재정비를 다시 해서 간격을 다시 조정해 버리니까 그때는 틈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항이 잘하는 게 이렇게 빠르게 방향 전환해서 과감하게 시도를 하는 거죠. 빈 공간이 벌어져 있을 때. 그때 안 넣으면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네. 대신에 이제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수원FC가 이걸 노리고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역습을 잘하는 팀이기도 하고, 과감하게 시도하는 대신에 확률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울산처럼 하프 스페이스 자꾸 이용하고 짧게 썰어 들어가는 팀들은 조금 더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포항 같은 경우는 크로스를 올리면 이렇게 그 크로스 길이도 길어지게 되고, 중앙에 있는 선수들한테 머리를 따거나 이제 우당탕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이게 역습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당연히 전방 압박이랑 이 허리라인에서 그 1차 저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걸 잘 보시면,
자, 이게 넘어갔는데 이거 아마 제가 보기엔 이승무 선수가 조금 반응이 좋았으면 골도 넣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게 흘러버렸고. 다음 장면인데요. 여기서도 과감하게 시도를 제가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이제 모세스가 있으니까 이걸 붙여줍니다.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요런 식에서 지금 이제 그 포항이 조금 세밀하진 않지만 이런 데서 이제 뭔가 하나 노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전방 압박이라고. 수비가 역습이 나오면 안 되니까. 요런 식으로 압박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네. 잘했어요. 이렇게 지금 포항은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문제인데 여기 좁게라는 콘셉트가 유지가 돼 있잖아요. 여기가. 그죠? 근데 지금 이게 하나가 미스가 나버리니까 본인들은 넓게 서 있고 지금 여기 신강훈 선수 안 보이시죠? 근데 여기 있어요 지금. 이 넓게 서 있다 보니까 중앙에 미드필더 2명하고 센터백 2명이 여기서 밀고 나오기를 시작하는 이 역습한 선수들을 제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드리블을 제어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퇴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장면에 대해서는 뭐 궁금해하실 만한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고 그 어떤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었냐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 같으면 경고 안 줬어요. 왜냐면 수비가 좀 충분히 있었고 그 다음에 되게 소프트하게 부딪혔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으면 안 줬을 것 같아. 근데 꺼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냐? 그 말 못하겠어요. 왜냐면 이 너무 명백한 역습 상황인데 뒤에서 지금 제어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거 공 나갈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파울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붙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수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수민 선수가 놔주는 판단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수비가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있거든요. 그래도 여기 지금 5명 대 5대 3이라 가지고 5대 4 해볼만 해요. 여기 보니까 좀 6이라서 여기가 좀 까다롭긴 한데 해볼만 해서 이거 본인 퇴장당하는 게 더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게 세진 않아요 컨택이. 근데 있긴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저도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안 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정심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게 좁게 하는 팀 상대로 중앙에 잘못 넣게 되면 이 넓게 하는 팀이 맞게 되는 위기인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이수민 선수가 전반 앞서가지고 무릴로한테 파울을 했었나 비슷한 장면에서 역습 끊다가 이게 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술 콘셉트의 싸움이 굉장히 재밌었다. 전반전에도. 저는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포항이 그래도 졌지만 잘한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재밌었어요. 저는 경기가 되게. 요 장면인데 하필이면 여기부터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닌가? 이거 맞습니다. 이제 포항이 잘 이 측면 쓰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재밌어요. 지금 저는 신진호 선수가 진짜 좋은 선수라고 생각드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본인이 지금 지쳤어, 또 힘들어,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임상엽 선수 쪽에 딱 들어오니까요. 지금 이제 어디가 좋은 공간이냐면 이 두 명 사이가 지금 좋은 공간이에요. 이쪽으로 뛰면 하프 스페이스, 흔히 말하는 하프 스페이스를 자르기 좋은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옵사이드 라인에 맞춰가지고 여기까지는 따라 내려와요. 그랬다가 들어가야 옵사이드가 아니니까 내려왔다가 이제 발적. 그러면서 지금 나 여기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줬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약간 신세계 선수가 이쪽으로 가니까 안 줘버렸거든요. 제가 보기엔 줬어야 되거든요. 안 줬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쉬워하죠. 고개를 들면서.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FC 서울이 좋아하는 그런 구도기도 한데 여기는 여전히 삼각형 구도가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신세계를 달고 움직이고 본인이 프리가 돼요. 그래서 이게 다시 나오니까 빨리 달라고. 나 폈다고 지금. 이거 공간을 잘 찾는 거죠. 신진호 선수가. 근데 이거 안 줬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제 생각인데 심상민 선수가 오른발잡이였으면 바로 줬을 것 같고 왼발잡이더라도 미리 봐놨으면 줬을 텐데 요거 좀 늦게 봐가지고 이제 보려고 그러니까 김승준 선수가 재활을 와서 못 주는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짜증내죠. 빨리 줘야지. 여기라도 이거 지금 여기서 왜 아쉬워하냐면 이건 뭐냐면
여기는 지금 이 길은 김승준한테 막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볼까요? 이 길 아쉬워합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포기하고 있다가 지금 여기 주라 그러잖아요. 손 보이시죠? 여기 이게 이승모 선수인가요? 승모 줘라 하고 있잖아요. 승모 왜 주라 그러냐면 잘 보세요. 이게 심상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 이미 막혔어요. 김승준한테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면 되냐면 여기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이 길은 나죠. 그죠? 여기를 들어가면 여기로 다 자연스럽게 모일 거고 이게 모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길은 나요. 그럼 신준 선수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잡음으로. 이게 뭐냐면 공간을 잘 쓰는 미드필더, 경기를 굴릴 줄 아는 미드필더들은 내가 받고 싶었다고 얘를 쓰는 게 아니라요. 여기 한번 거치는 것도 되게 잘 써요. 심지어 이제 두 명도 거치죠. 그게 이제 경기를 영리하게 하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진호 선수만 본 거예요. 여기 주면 여기 내 거야. 여기서 측면에서 내가 잡는다 하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보면 주라고 하는데 안 주니까 왜 안 줘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측면은 잘 씁니다. 계속 포항이. 근데 이 장면이었어요. 네. 넓게 쓰다가 잘못되는 장면. 이게 이제 굴른 겁니다. 순도물이. 자, 여기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어지는 멋진 장면도 근데 보고 가시죠. 이왕이면 멋진 장면 보고 가야지. 근데 이제 여기서 신기한 게 뭐냐면 손 FC도 수비는 그렇게 좁게 하다가 공격은 넓게 해요. 네. 공격은 넓게 합니다. 그죠? 공격 넓게 하죠. 이게 기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멋있는 장면은 이 다음에 나오나? 이거. 이런 게 이제 솔로 플레이어들이 필요한 것들이라고 할 때 나오는 거죠. 이승우 선수의 드리블 좋았습니다. 뭐 개인 기량이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바디 페인팅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승우 선수가. 이게 사실은 뭐 요즘 국가대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다시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네이버 들어가 봤더니. 근데 이제 이승우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시즌 초반에 이승우 선수 골 넣고 했을 때 어떤 것 같으세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선수를 평가하는 게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요즘 잘하니까 평가 좀 드리면 저는 이제 이승우 선수가 여지까지 그 유럽에서 보여줬던 것들을 보면 분명히 번뜩일 때는 있는데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K리그에서도 처음에 잘했던 것도 K리그 선수들도 뛰는 양이나 괴롭히는 건 진짜 잘 괴롭히니까 이게 조금 익숙해졌을 때 이승우 선수라는 선수를 또 다른 수비수들이 익숙해졌을 때 거기서 보여줄 수 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보니까 개인 기량이 K리그에서는 먹힐 만한 개인 기량이라는 게 지금 입증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득점 그런 올리는 것도 그렇고 드리블 돌파하는 것도 그렇고 확실히 몸도 올라오면서 이제 가진 게 확실히 있는 선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팬들은 이제 이승우 선수 보는 게 즐겁지만 또 동시에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대감을 생각해 봤을 때는 또 유럽에 다시 나가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국가대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1대1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아시아 무대에서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월드컵 무대에서 보여주려고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의 드리블 능력이 거의 뭐 킹슬리 코망이나 뭐 르로이 사네나 막 이런 선수들처럼 완전 측면에서 혼자 박살을 낼 수 있는 유형의 선수라 그러면 저도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의문이 있고 K리그에서 먹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팀에 도움이 되면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개인 기량이 많이 돋보이고 어떤 수비적인 도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맞아요.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조금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벤투 감독의 그 체제를 봤을 때 왜냐면 벤투 감독 체제에서 나상호 선수나 이런 그 선수들이 굉장히 수비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고려해 봤을 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요즘에 그 확실히 이승우 선수 때문에 축구 보는 맛이 있다. 이거는 동감합니다. 어저께 그 골 보고서 약간 와 저거를 생각만 하지 저렇게 하는 선수가 있을까 했는데 진짜 시도하고 넣는 걸 보면서 확실히 스타는 스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좀 길어졌네요. 어찌됐든 자 요쯤 하고 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는 이제 후반전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재밌었어요. 후반전 돼가지고 반대로 경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수원FC 리뷰할 때마다 제가 별로 나쁜 얘기를 드린 기억이 별로 없어요. 수원FC는 수원FC답게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적이 좋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저는 그런 어떤 그 증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본인들이 이 수적 우위에 섰으니까 과감하게 이제 공격을 펼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장면에서 보이는 건데, 잘 보세요. 여기 왜 김건웅이 있을까요? 박민규 어디 갔죠? 박민규 선수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쪽에 어차피 본인들이 숫자가 충분하니까, 한 명이 많은 상황이니까 이승우 선수가 왼쪽에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박민규가 올라와서 이쪽 공간을 같이 흔드는 거예요. 이승우 쪽에다가 이 개인 기량이 더 좋은 선수를 두고. 그래서 보면 약간 비대칭인 게, 오른쪽에는 김승준이가 있죠. 신세계는 멀리 안 갑니다.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근데 박민규는 여기가 있습니다. 근데 또 박민규 선수가 공격도 잘하고 저돌적인 면이 있는 선수고, 신세계 선수는 그 아시다시피 3백에 이제 스토퍼로도 나오는 선수다 보니까 조금 중앙 성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비대칭으로 쓰면서 왼쪽을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이쪽에서 두 명으로 흔들면서 많이 좁게 이쪽에 모이게 되면 이제 반대쪽을 쓰겠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이제 포항이 좁아졌어요. 수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원FC 어떻게 쓰냐면 박민규를 넓게 씁니다. 박민규 선수가 이제 라인을 밟죠. 아까 심상민 선수가 밟았던 라인하고 거의 똑같죠. 계속.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완델손이 여기를 제어하려고 그러면, 이승우 선수가 또 개인 기량이 좋다 보니까 여기를 박민규랑 같이 혼자 막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완델손이 계속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쪽이 편해지게 되는 거죠. 넓게.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쓰면서 장점이 뭐냐면, 이게 좁게 움직인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아까 행구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이쪽까지, 오른쪽 수비수가 예를 들어서 이쪽까지 왔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수비수도 이만큼 당겨줘야 돼요. 근데 공은 하나가 움직이는데 선수들은 10명이 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니까 체력 소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요런 장면을 보면서 확실히 수원FC도 주도권 잡았을 때 공격할 줄 아는 팀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봐가지고 재밌게 봤었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무릴로 홈런 날린 거가 이런 장면에서 나왔나? 잠시만요.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고요. 여기 잘하긴 했으니까 보고 가죠. 이거 무릴로가 넣을 수가 있었는데, 이 라스가 중간에 끌고 움직이면서 공간 내주고 이제 쪼아먹는, 이 장신 스트라이커들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전술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요건 것 같은데. 박민규 선수가 이 뒤를 파고드는 거. 요것도 넓게 쓰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이런 것도 이제 풀백을 올려가지고 넓게 써가지고 상대를 끌어내고 이제 크로스를 시도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렇게 드리블 돌파하면 최선이죠, 사실. 자, 요쯤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건가요, 득점 장면? 이거 한번 보고 가시죠. 기가 막혔습니다. 저거는 골키퍼가 예상을 못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거죠. 드랍이 걸려가지고, 개인 기량이라고 봐야죠. 저건. 드랍이 걸려서 골키퍼 넘을 때까지는 높이 가다가 뚝 떨어지는 형태. 가끔 이제 조기 축구에서도 이제 시도해가지고 걸리면 굉장히 짜릿해지는 그런 슈팅인데, 뭐 개인 기량이죠, 이거는.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자, 요거까지 보면은 굳이 나머지 득점 장면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득점 장면은 그랜트가 이제 처리하려다가 조금 그 애매하게 처리가 되는 바람에 골을 실수해서 먹었다고 봐야 되고, 이 골이 들어간 게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포항이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0대 0이면 지키면서 역습 하나 노리면 되는데, 1대 0이면 쫓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공격적으로 나가면 수비가 얇아지니까 이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이게 이 골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몰랐을 텐데,
이제 이게 하나 들어가면 물론 이제 마지막에 한 골을 먹히긴 했지만 그 한 골이 이게 하나 들어감으로 해서 경기 전체를 굉장히 수원 FC 쪽으로 끌고 오는 중요한 득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라스 득점까지는 수원 FC의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후반 막판에는 포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차피 두 골 먹었으니까 세 골 먹고 지나 네 골 먹고 지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공격적으로 나오고 수원 FC는 이제 숨고르기를 하면서 거기서는 이제 포항이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정재희 선수 슈팅도 있었고 그 허용준 선수 헤딩골이 터졌습니다. 네. 후반전에도 좀 좋은 장면이 있어가지고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포항 좋아하니까 하나 보고 가면 방금 이 장면인가? 아니 요 장면이네요. 요 장면인데 이제 포항이 흐름을 만들어가는 장면이 참 좋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간 만드는 것들이 좋다고 하는 게 여기 들어갈 텐데 이게 잘 보시면 지금 여기서는 여기다 주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물려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승우 선수가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니까 떡썩 좋지가 않은데 요걸 쓰는 방법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신진호 선수 쪽으로 공이 빠지니까 모든 선수들이 이제 시선이 다 신진호 선수를 향하게 돼 있죠. 이제 여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모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여기로 들어가고 박승욱 선수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박승욱 선수가 신진호한테 줬으니까 이 둘의 관계에 관심이 많아지거든요. 이 3자 움직임을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진호 선수도 딱 아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간 다음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각도 내주지만 여기서 이제 박승욱 선수는 어그로에서 벗어나 있는 지금 보면 시선들이 다 여기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승모를 아무도 안 봐요. 요렇게 쓰는 거예요. 3점 패스 할 때. 제가 패스 주고 리턴 패스 받아서 다시 바로 원터치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 편인데 요게 좋은 게 이 뒤로 갔다가 템포가 들어와서 여기로 다시 들어올 때 이미 어그로가 여기에 다 빨려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게 원터치가 들어가 버리니까 반응이 안 되죠. 네. 근데 지금 이쪽으로 또 나갈 줄 알았을 텐데 여기서는 이승우 선수가 잘했던 게 잘 보세요. 오면서 지금 못 보셨나? 지금 이승우 선수가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잘 보세요. 이승우 선수 고개가 왼쪽으로 한번 돌아갑니다. 지금 봤죠? 네. 보셨죠? 방금 고개 돌아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아 완델손 여기 있구나 확인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 아무도 없었으면 본인이 잡아서 다시 나오든가 아니면 박승우 선수 쪽에 찔러주던가 했을 텐데 지금 확인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는 이승우 선수가 공 받으니까 어그로가 여기에 끌려 있겠죠. 주고받은 이 두 사람한테. 근데 지금 본인만 확인했어요. 왼쪽에 있다는 걸. 그러니까 여기다 앞으로 잡아놓은 다음에 완델손한테 주죠. 그 다음에 박주 선수는 얘 잡으러 나오다 보니까 빠져있고 이게 다시 이승우 선수한테 들어갑니다. 이승우 선수가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완델손을 한번 거침으로 해서 본인이 아까는 이쪽을 등지고 받는 형태였잖아요. 골대 쪽을 못 보고 받는 형태였는데 완델손한테 투입하고 앞으로 이동하면서 이번에는 공격적인 위치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이 방금 왼쪽 한번 본 거. 그러니까 패스 주고받는 거랑 위치 빨리 확인하는 것 때문에 이 위협적인 위치 지금 벌써 다 확인을 해놓은 거예요. 본인이 들어가면서 보다 보니까 이쪽 다 봤죠. 이미 들어가면서 어딘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하고 여기도 지금 보면 이승모랑 허용준이 움직이니까 둘이 공 받았으니까 어그로가 여기 빨려 있는데 뜬금없이 움직이는 놈 한 놈. 근데 이게 좀 길었습니다. 이 장면이 들어갔다 그랬으면 또 포항한테 달라졌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내는 게 확실히 이 포항이 좋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주 나왔던 것들이 그 팔로세비치가 있을 때 시절에 포항이 이런 거에 진짜 강했어요. 진짜 강했는데 최근에는 좀 이제 멤버 구성이 좀 바뀌다 보니까 조금 더 이 풀백들의 그 공격 가담하고 크로스를 많이 쓰는 형태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무 선수가 지금은 굉장히 잘했지만 이런 것들보다도 이제 수비력이 어떻게 보면은 최전방부터 수비력이 좀 많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전방 압박 쪽 이런 쪽이 많이 있다 보니까 팔로세비치보다는 좀 기술이나 좀 뭔가 뛰는 양이나 그런 어떤 파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팔로세비치는 좀 득점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승우 선수가 득점을 좀 많이 이렇게 하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차이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좀 콘셉트를 다르게 끌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굉장히 즐거운 경기였고요. 포항으로서는 뭐 진 경기라서 아쉽겠지만 내용은 나쁘진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수원 FC는 당연히 잘했고
그런 경기였고 이런 경기들이 저는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콘셉트가 뚜렷하니까.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